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토트넘 얘긴데요. 그래서 토트넘이 챔스에 가는 것 같은 흐름이었는데 지금 위험하단 말이에요. 못 가요. 못 가요가 아니지. 못 가면 아니죠. 사위를 잠깐 못한다. 가면 돼. 4위를 못한다. 그래서 가면 어쨌든 안 돼. 4위를 어쨌든 할 수 원래는 이제 한 2, 3주 전만 해도 토트넘이 이제 좀 유리하다. 그쵸, 이런 흐름이 왜냐면 많았거든요. 맞대결에서 빌라를 네. 3대0으로 이겼잖아요. 맞아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세를 이어갔으면 사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토트넘이 그 이후로 2번인가 졌거든요. 네. 아니 뭐 이제 토트넘이 위험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일정상 좀 좋은 일정이 아니에요. 전혀 절대 좋은 일정이 아니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일정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좋았던 일정에서 이렇게 승점을 하고 드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는데 뭐 지속적으로 얘기해 드리지만 포세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케이 모두가 동의하고 너무나 즐거운 축구를 보고 있지만 결국 해답이 그러니까 문제점이 보이는 경기에서 왜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않느냐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뭐 고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토트넘이 5위죠. 5위를 이제 내려앉았고 물론 이제 5위까지 챔스 가능성이 있고 맞아요. 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빌라보다 한 경기 좀 덜 치렀기 때문에 그 남은 한 경기를 잘 치르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그거를 돼. 한 경기를 더 한다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네. 이거 이제 일정을 또 이걸 말씀드리면 다음에 북런던 더비, 그다음에 런던 더비 첼시랑 합니다. 다음에 그리고 리버풀, 벌리, 맨시티, 셰필드 이렇게 경기 있거든요. 쉬운 경기가 없어요. 네. 자, 벌리, 셰필드 오케이 제껴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강등 로이드. 야, 아니 셰필드는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셰필드는 모르겠는데 아웃이야. 근데 번니 요즘 시대가 좋거든요. 번니 요즘 셰필드전은 마지막이라서 그래 이미 정해져 있을 거야. 끝났을 거예요. 셰- 이때쯤이면. 제가 볼 때 셰필드는 안 되고요. 와이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벌리전 좀 까다롭고 이 글쎄 북런던 첼시, 리버풀, 맨시티 이게 문제라니까. 이거 못 이겨요. 이거 첼시는 이길 것 같습니다. 첼시는 이길 것 같은데 이 나머지는 못 이겨. 내가 볼 때. 그래서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경기에서 승점을 몇 점 쌓을 거냐 예상해 보라면 저는 2점입니다. 1점입니다. 1점. 1점? 1무 2패? 1무 2패입니다. 아니 사실 그게 정배긴 하죠. 네. 난 1승 1무 1패. 그러니까 사실 그냥 굳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가정은 빵점이에요. 그죠? 다지는 게 정배야. 맞죠? 진짜 다지는 게 빵점이 정배야. 맞아. 근데 이제 그쵸. 어제 변수가 있으니까 1점, 2점 뭐 이렇게 따는 게 어쨌든 이기기는 사실 홈에서 아스날을 잡는다? 이것도 쉽지 않고 나머지는 원정이니까. 잠시만요. 제가 바꿀게요. 저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스날은 된다. 아스날을 보고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스날 이길 것 같다니까 나는. 자, 저 4점 땁니다. 4점 저도 아스날 아스날 승. 1승 1무 1패. 그리고 리버풀 집니다. 맨시티 비깁니다. 맨시티 한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 갑자기 자신감 생겼어. 뭔가 이 토트넘이 우승 경쟁의 지갑병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네. 아니 왜냐면 일단은 뭐 아스날전 더비고 그리고 지금 아스날 상태 좀 안 좋은데 이게 4월 28일이에요. 즉 한 2주 남은 경기거든요. 근데 이때 동안 아스날이 경기 수가 2개나 더 해야 되네. 이러면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유리해요, 체력적으로 토트넘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경기가 없어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전술을 하나 좀 팔 시간이 되는. 일단은 2주 동안은 준비 기간이 2주 있다. 동안 전술을 하나 만들 시간. 그리고 첼시전 이거 준비 안 해도 돼. 괜찮아. 포갑동이기 때문에 괜찮고 이길 수 있는데 리버풀전 이거 제가 여태까지 리버풀전을 보면서 안필드에서 토트넘 이긴 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집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살라가 누네즈가 폼이 안 좋다 해도 무조건 이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리전 이거 이길 거라 봐요. 자, 맨시티전 이 정도 경기긴 하네요. 네, 이 정도면 한 몇 번 털려갖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쫄려. 이거 진짜 유럽 단체 나가야 되는데. 셰필드 이긴다 해도 진짜 한번 나가야 돼. 왜냐면 5월 11일쯤 되면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몇 개가 올라가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 맨시티전 좀 져도 뭐 괜찮겠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경기 은근 손흥민 선수 하나 할 것 같습니다.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점 자신감 생겼어. 갑자기. 그래서 뭐 토트넘이 결국 모든 경기에서 승점을 다 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일정이 없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상대 팀이 빌라. 그래. 일정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빌라는 릴과 지금 컨퍼런스에서 맞대결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고 그리고 본머스, 본머스, 그다음에 첼시,
그다음에 브라이튼, 그다음에 음. 다시 리버풀, 그다음에 팰리스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쉬워요. 토트넘에 비해서. 괜찮네. 리버풀 말고는 뭐 빌라가 막 크게 밀린다는 느낌을 주는 경기가 없어요. 뭐 어디 걸린 것도 없잖아요. 그때 리버풀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있으면. 그다음에 리버풀도 홈 경기예요. 리버풀이 그러니까 빌라 홈이죠. 네, 빌라가 홈 경기요. 리버풀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일정 면에 있어서는 또 빌라가 유리한 면이 좀 있고 그다음 에 현재 승점도 앞서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경기 수를 하나 덜 치렀다는 것 빼고는 좀 이점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득실차도 밀리고 지금. 아 컨퍼런스를 언제까지 하냐가 음. 좀 그게 이슈가 되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결국 빌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정상 그렇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무리함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네. 스쿼드가 넓은 편은 아니어서 네, 좀 두꺼운 편은 아니죠. 그리고 이번 주만 그러니까 다 돌아오는 주만 하더라도 이제 금요일 날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일요일 날 경기예요. 이틀 간격으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좀 아쉬운 건 빡셀 수 있습니다. 빌라가 원정기가 2경기밖에 없네. 그러니까 홈이 기본적으로 많기도 하고 이게 리그 일정상으로는 확실히 토트넘이 많이 불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토트넘은 이제 4위도 하면 좋겠지만 5위를 결국 우리의 손이 네. 아니야. 5위를 결국 봐야 되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거의 확정적이었고 저희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5위를 이제 프리미어리가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살짝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이제 지난주 경기가 치러지면서 리버풀이 8강에서 아틀란타에게 1차전 0대3으로 패해서 아마도 탈락할 것 같고 벌써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웨스트햄도 이제 레버쿠젠을 만났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기는. 질수 있어. 그리고 아스날도 이제 바이언을 만나면서 또 좀 어려워졌고 아니 잘하다가 왜 네. 바이언 만나고 이러는 갑자기. 거야? 그리고 맨시티도 레알이라서 솔직히 우리가 와. 맨시티가 좀 유리할 거다라는 흐름으로 이제 일부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네. 레알이에요. 네, 레알이니까 모르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변수가 쏟아질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져가면 8강에서 프리미어리그 팀이 뭐 유럽하건 아니면 전멸. 진짜 유럽하건 챔피언스리그건 심지어 뭐 컨퍼런스도 뭐 릴이니까 아스톤빌라가 쉽진 않거든요. 뭐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 그래서 전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전멸되겠는데? 이 전멸이 되게 되면 이제 바이언이 4강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바이언이 2등이죠. 분데스리가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제가 프리미어리그 입장에서는 어. 이 바이언이 4강 그리고 혹은 결승까지 갈 경우에는 좀 문제가 커진다. 네. 이게 제가 보니까 그 프리미어리그랑 분데스랑 이 유럽 점수를 보니까 27점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그냥 한 경기 하면 뒤집어지는 수준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경기를 보니까 이게 불안해. 왜냐면 전멸이 진짜 가능해.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이제 예측을 저희가 예측 컨텐츠에 하고 이제 뭐 기대 점수 이런 거 했을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 리버풀은 뭐 당연히 한 4강 정도 가고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아탈란타 다 네. 이게 문제야. 이것만 안 그랬으면 사실 그리고 맨시티도 사실 레알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 그건 맨시티 맞아. 4강은 거의 확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레알이니까 또 모르는 거. 그다음에 아스날도 다른 팀이었으면 모르는데 미네를 또 만나버려가지고. 이거 아스날 응원해야 돼. 그래서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는 프리미어리그는 8강에서 싹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이언이 뭐 챔스 우승하고 레버쿠젠이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하면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순위가. 네, 그래서 좀 찝찝한데 결국에는 이 토트넘이 잘해서 4강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돼, 안 돼.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네. 지금 토트넘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좀 손흥민 선수 있으니까 다음 시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챔스 무조건 진짜 가야 되는데. 된대. 아. 거의 못 가면은 레버쿠젠으로 이적하자. 돌아가자. 리턴하자 리턴. 그래서 토트넘이 뭐 저희가 그 1부 때 그냥 경기 살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수비입니다. 일단 계속 털리는 거, 네. 뒷공간에 계속된 허용. 근데 그 전술에 그 대안이 나오면 누구 갖다 놔도 털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요 정도면 아주 잘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로메로- 세워놓고 로메로 판더벤이 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거 아니죠. 요즘은 리그 내에서 네. 거의 좀 좋은 조합이라 생각하고 레알 최상의 마드리드의 조합이라고. 주전 센터백들이 와도 지금의 전술을 계속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지난 경기에서 허용한 XG가 뉴캐슬한테 2.88. 뭐 이거 대패긴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노팅엄을 3대1로 이겼던 그 이제 전 경기죠. 그 전 경기로 가 보면은 허용한 XG가 1.5. 1.5.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누누한테 그 말도 안 노팅엄한테 그러면은 좀 이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전 경기였던
있던 이제 웨스트햄 경기를 넘어가면 웨스트햄한테도 1.49. 아, 웨스트햄도 공격이 좋은 팀도 아니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상대한테 찬스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전으로 가잖아요. 이제 루턴입니다. 루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팀들 중에 가장 약한 팀인데 이제 뭐 여기한테는 이제 0.52 딱 기록하긴 했는데 0.5를 내줄 수 있죠. 네, 0.5를 그런 낼 거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경기 이후에는 어쨌든 계속 불안한. 그다음에 이 경기도 사실 출발이 먹히고 시작해가지고 불안했어요. 맞아요. 수비 자체에 있어서는 XG 값은 놓지 않았지만 그 루턴이 결국에는 이 뒤쪽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삼선 조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는 사람이 많아요. 삼선 조합과 그리고 이제 수비수의 라인의 위치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포세골 감독인 것 같은데 해결책은 있어 보여요. 라인을 일단 좀 내려봅시다. 그러면 일단 한번 해봐야 돼. 내가 볼 때는 한번 내려보고 그리고 공격이 내릴만한 팀들을 만나요 계속. 그리고 너무 높아. 아니 이건 기준선에서 너무 높아. 그러니까 적당히 높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축구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옵사이드 없어지는 거야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그거에 더해서 빌드업 시에도 뭐 수비 시뿐만 아니라 역습 뭐 때려맞고 이런 것과 별개로 빌드업 시에도 최근이 아니죠. 계속해서 2, 3, 5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결국 빌드업을 한단 말인데 저는 두 명이서 하려면 심지어 맨시티도 3명 쓰고 맨시티는 4명 쓴다 이번 시즌에. 맨시티도 4명 쓰고 아스날도 최근에 3명을 쓰는 게 3명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3명이 대세가 됐단 말이에요. 3명 이상을 배치하는 게 빌드업 시에. 그리고 심지어 맨시티는 센터백 2명이 빌드업을 한다 해도 에데르송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3명이라고 봐야 돼. 거기는. 아니 이게 왜 2명이서 해도 왜 2명이 부족한가의 얘기를 하면 원대원 그러니까 1대1 마크가 돼요. 그 이제 마크가 되고 거기서 골키퍼를 심지어 그냥 4-4-2로 하면 투톱이 그냥 센터백 2명 막으면 돼. 아니 그쵸. 심지어 뭐 4-3-3 하면 골키퍼도 노릴 수도 있을 걸. 그러니까 이제 원앤원 마크가 잘 되니까 2명 센터백 조합 2명의 빌드업 과정 말고 3명씩 넣고 4명씩 넣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고칠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비카리오가 발밑이 안 좋냐? 그건 아니라 봐요. 근데 좋진 않아. 롱패스는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마 곧 얘기할 건데 앞으로 이제 시즌 끝나면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코칭에서 발밑을 얘기한 것은 패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이어처럼 공을 잘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해외 말에 의하면 해외 코칭 말에 의하면 그게 아니래요. 그 발밑이 좋다의 의미이 아니래요. 뭔 말인지 혹시 이해했나요? 골키퍼의 발밑이 좋다의 의미는 패스를 의미하는 거지. 뭐 킥 차고 이런 거 있잖아. 킥 차고 얘기하는 거지. 노이어처럼 몇 명 한 명 이렇게 쓱 벗겨내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럴 때는 그건 이제 뭐 규격 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말이 발밑이 좋다가 뭔가 골키퍼가 공을 잡고 그러니까 뭐 투박하지 않고 수려하게 공을 잡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뉘앙스가 많잖아요. 근데 해외 코칭에서는 그게 그냥 킥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 킥만 얘기했을 때 비카리오가 그건 발밑이 안 좋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저는 볼을 잡고 유리하게 두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이 선수가 좀 연습하면 되겠더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원해온 마크 돼 있으면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뭐 아무리 롱볼을 잘 때려도. 그 뭐 지금까지 이제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뭐 라야나 뭐 아니면 에데르송이 사실 이 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니 뭐 사실 선방이 더 뛰어난 골키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결국 뭔 얘기냐면 마크가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에데르송이 잘하겠지 마크 돼도.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롱패스를 뿌려봤자 의미가 없는 히샬리송이 있다 해도 의미가 없는 볼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뭐 제일 큰 선수가 클루스키 아닌가? 근데 걔가 헤딩을 따서 뭘 해주는 선수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이제 결국 롱패스를 해서 그 선수들이 가야 되는데 뭐 일단 손흥민 선수 최전방 있어. 헤딩 안 되죠. 안 되고 양쪽에 뭐 윙어들한테 줘. 베르너 있고 크루세스키 있고 헤딩 못 따고 뭐 메디슨한테 줘 헤딩 따러 갈 거야. 이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면 결국에 롱패스라는 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한 명 더 내려가지고 빌드업 관여를 시킨 다음에 뭐 3위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4위 뭐 요즘 4위도 하나? 네, 4위도 많이 4위도 빌라가 이번에 4위 했죠. 4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가져가야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또 이 포스콘 감독이 뭐 그래도 팀을 개편을 잘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메디슨이 좀 부진하다. 부상에 돌아온 이후로는 확실히 예전만 한 퍼포먼스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점에도 분명히 이제 그 빌드업 과정에서의 그 유려하지 못함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우도기도 그러니까
결국에 들어와주는 선수들, 그러니까 풀백들이 우도기가 유도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도기도 폼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저는 근데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베르너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 스타일 안 맞는 것 같아 둘이. 베르나 우도기랑 그것도 있고 베르너가 사실 저는 이제 이 선수가 빠르고 잘 들어가지고 그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볼을 오래 끌고 있을 만한 선수인가 했을 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간결하지가 않다. 간결하게 풀어나가는 경우도 왜냐면 반대편은 클루세스키도 볼을 길게 잡잖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좀 여기도 여긴 빠른데 여긴 볼 많이 잡고 있고 여기는 느린데 볼 많이 잡고 근데 볼은 안 뺏겨. 이러니까 올라가긴 해. 근데 문제는 둘 다 볼을 너무 오래 끌어. 그래도 뭐 들어오는 건 좋아. 그래서 보면 야 얘네가 능력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합이 좀 뭔가 메디슨이 찔러주고 원투 이런 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존슨이 뭐 맞아. 뉴캐슬전에서 나오긴 했는데 근데 뭐 득점을 득점을 기록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좀 그냥 뭐 나왔지만 그냥 나왔어요. 근데 존슨은 좀 다르게 얘기해야 될 게 결국에 존슨은 간결하게 차잖아. 그러니까 줄 거 주잖아. 그리고 바로 옆에 그냥 손흥민이 갖다 주잖아. 근데 뭐 손흥민한테 꼭 주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두 선수에 비하면 이 선수가 좀 간결하다 보니까 득점 장면에서 이 선수가 조금 빛을 발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거 이외에도 저는 히사리숑 부상으로 빠지면서 좀 공격에 이 옵션이 없어졌다는 것도 좀 크지 않을까. 그거 많지. 문제는 많은데 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래도 고집은 조금 가장 중요한 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었는데 고집을 꺾어야 되는 부분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다음 이제 북런던 더비 좀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가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2주가 남았으니까 사실 좀 새로운 전술을 준비하기에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즌 중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전술을 변경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플랜 B는 못 만들어도 플랜 A-2는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B 만들 필요 없어. 지금 좋아. 근데 플랜 다시 1 있는데 플랜 다시 2 이런 거 만들라. 그리고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좀 어려운 체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토트넘과 맞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답을 내와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사실 손흥민도 뉴캐슬전의 한정에서는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숨은 좀 최악이던데요? 이거 말할 거 말해야지. 말할 거 말해야지. 진짜 별로였어. 최악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실점 관여도 2개나 했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이제 노팅엄 경기까지 어시스트하면서 좋았는데 이제 한 번 이제 좀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는 좀 반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반등 필요해. 그리고 2주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스날전이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 충분히 반등할 것 같고, 뭐 한 경기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 토트넘에게서 분수령은 북런던 더비고, 그리고 북런던 더비도 북런던이지만 더해서 이제 다른 프리미어 팀들이 유럽 대회에서 많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당장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 돌아온 그런 나이들부터 토트넘이 좀 열심히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팀들을 아스날 응원하고 지금은 뭐 다른 나머지 경기 준비하는 거 중요하지만 다른 팀을 응원하는 치어리딩도 중요하다. 근데 토트넘이 미넨이랑 그 경기를 어떻게 볼라나 그러면? 근데 무조건 아스날 응원하지 않을까? 응원하죠 당연히. 무조건 챔스가 올려. 이게 라이벌 팀이어도 가끔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응원도 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가끔 이제 아스날 근데 응원한다. 이제 오늘은 케인이 막 헤드트릭하고. 그건 뭔지 않아. 케인 나간 선수인데 인터뷰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약간 이번에 내가 한번 해줬다. 내가 한번 해줬다. 나 약간 토트넘을 좀 기쁘게 해서 나도 기쁘다. 기쁘게 하지 않았어 너는. 이번에 이런 인터뷰 했었다니까 최근에.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괜찮아. 그냥 좀 일찍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토트넘은 지금 변화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뭐 토트넘의 변화 어쩌고 저쩌고 보단 다른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냐가 중요해진. 왜냐하면 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까 했지만 고집에 대한 영역인데 사실 이게 나아진다고 해서 이 경기를 승리할 것 같다 이거는 아니에요. 일정 상황 어려워서 그냥 좀 나아질 뿐이지 이게 일정이 지금 너무 빡빡하니까 이거는 뭐 빌라가 4위를 하는 게 기정사실화인 것 같고, 이런 걸 봤을 때 토트넘이 지금 중요한 건 뭐 포세글루 감독이 전술 수정해서 나아지면 좋죠. 나아지면 좋은데 다른 팀들 치어리딩하는 게 더 맞습니다. 챔피언스리그가 올라가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그다음에 유로파 경기 토트넘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 있으니까 좀 줬으면 좋겠네요. 손흥민 이번에 도우망 득점왕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이제 좀 힘들어 보이고.
소망이라도 한번. 네. 사실 아스날, 첼시, 리버풀, 맨시티, 첼시는 좀 빼고 약간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들한테 뒷공간 딱 털면 또 잘해주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